한 전설적인 도박사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팔을 절단하여 죽게 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일이 잦아 원한을 많이 샀다. 이후로 그의 주위에 유령이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몇 년 후에 그 도박사는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어디론가 달려가는 버스 속, 등산 모자를 깊게 쓴 남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다. 몇 명이 주위에 보였다. 시계 바늘이 늘어져 붙었다. 밤이 쫓아오고 있었다. 가이드가 돈을 걸고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판 맞추기를 하자고 했다. 거절했지만 모두 다 참여해서 빠질 수 없다고 했다. 그 남자는 5번을 말하고 무관심하게 눈을 감았다. 잠을 깨자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번 돈을 건네받았다. 그는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가이드가 일어났다. 입을 달싹거리며 말하기를 주저했다. 입을 열었다. 다음 관광지는 귀신이 나오는 공장입니다. 방문한 사람은 그날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까요? 사람들은 웃었다. 뭐 언젠가는 다 죽어요. 갑시다. 사람들이 차에 내려서 다음 관광지로 따라갔다. 건물 주위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었다. 거기에 건물 하나가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이곳은 공장이었다. 10년 전 화재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가이드가 설명했다. 불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가이드가 적당히 설명하고 차로 얼른 돌아갔다. 다들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놀랐다. 건물에 누가 있을 리 없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묘하게도 돈을 딴 남자만 놀라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휙 뒤돌았다. 차가 보이지 않았다. 가이드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관광객을 놓아두고 혼자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 것이다. 사람들이 그 건물 귀퉁이에서 가이드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2시간이 넘었는데 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화투 한 판 하실래요? 한 사람이 그 남자에게 권했다. 그 남자는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거절했다. 그를 놓아두지 않았다. 하시죠. 돈을 땄으니까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하기 싫은 것을 자꾸 권하니 당연했다. 알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판돈은 10,000원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번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돈을 긁어 모았다. 판돈을 10만 원으로 올렸다. 얼마 안 가서 지폐가 수북히 쌓였다. 의외였다. 그는 도박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보였다. 돈도 잃었는데 5만 원으로 올립시다. 앞에서 권했다. 그는 말없이 끄덕였다. 현금이 없어서 칩으로 대신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자 모두 그 사람에게 돈을 잃어 수중에 남은 칩도 없었다. 서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사람당 그 남자에게 진 빚이 수천만 원이 되었다.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인지 판돈을 올렸다. 그 남자가 입을 떼었다. 당신들 신체 일부를 걸고 내게 하면 어떻겠어?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펜과 종이를 한 장씩 건넸다. 뭐라고 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판돈이 없으면 신체를 걸어도 된다는 도박의 규칙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약속이어서 중요했다. 한 사람이 종이를 구겨 던져버렸다. 종이가 바닥에 툭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화가 나서 연장을 뽑아 탁자 위를 때리며 내려놓았다. 칼이었다. 죽고 싶어?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이, 모두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 분명했다. 한 사람이 아래 종이를 쳐다보며 망설이다. 주워서 찢어버리고 좋아 하지 라고 소리 질렀다. 네 돈 전부하고 너도 팔을 걸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들 모두 팔을 건다면 나도 걸지. 종목은 동전 던지기 단판 승부다. 그 남자가 말했다. 뭐야?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동전 던지기? 그 사내는 싫으면 관두라고 말하고 일어났다. 아, 좋아, 알았어. 하자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테이블에 앉았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남자가, 뒷면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가 책상 위의 동전을 집었다. 움찔했다. 엄지손가락 위에 동전이 떨고 있었다. 동전 위로 시선이 쏟아졌다. 동전을 올려놓고 튕겼다. 동전이 공중에 뜨더니 긴 시간 한참을 회전했다. 누군가 탁 하고 공중에서 낚아챘다. 내가 직접 던지지. 그건 누가 하라고 정하지 않았잖아. 한 사람이 말했다. 다시 동전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튕겼다. 황금빛이 스쳤다. 그것이 날아올라 원을 그리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었다. 동전이 테이블 위를 딱 하고 쳤다. 탁자 밑에 떨어져 문틈으로 굴러가 최후의 경련을 일으키다 멈추었다. 문을 밀었다. 동전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뒷면이었다.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간 없어, 서둘러. 그 사내가 말했다. 우린 줄 게 없어. 그냥 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거절하자 그 사내가 팔을 가리켰다. 내 팔 가져가 봐. 이 새끼야. 앞에 보이는 사람이 해머로 탁자를 후려쳤다. 쾅 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때맞춰 실내가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명소리가 났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실내가 밝아졌다. 한 사람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남은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조용히 핸드폰을 내밀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집어들어 귀에 가져갔다. 눈을 크게 뜨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헉 소리를 냈다. 전화기를 떨어뜨리더니 누구냐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말하고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비명소리가 나고 조용해졌다. 바깥에 누군가 있었다. 약속을 지켜, 얼른. 다들 머뭇거리자 그 남자가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고 고막을 찢는 소리가 울렸다. 털썩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남은 두 사람에게 창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밖으로 던져. 시키는 대로 쓰러진 사람을 들고 창가로 가서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남은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 언제 들어왔는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같이 창백한 얼굴에 멍한 눈으로 현장을 보고 있었다. 남은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팔을 자르라고 했다. 주위에 연장이 있나 살피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총구를 그 사람의 입에 쑤셔 넣었다.
총을 물고 옹알거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머리를 날려버렸다. 그럼 난 살려주는 거야? 한 사람이 물었다. 그 사내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죽는 거야, 너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은 한 사람이 그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팔을 겨누고 총을 쏘았다. 상대는 팔을 감싸고 쓰러졌다. 그 사내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그곳을 걸어나갔다. 마지막 살아있는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빠져나가려는데 주위의 차가운 손이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팔이 떨어져 나가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